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월간 조선의 기사에 보면은 홍준표가 사지로 내몰리는 진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역시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를 양산을에서 자꾸 빼내려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을에서 김두관을 꺾고 황교안이 종로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은 대권 경쟁에서 밀릴 거를 우려해가지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양산을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홍준표만은 사지로 보내서 확실하게 가지치기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김형호 공관위원장과 이석연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양산을까지는 승낙을 할까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러한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은 것은 결국 황교안 대표 측에서 막았다, 이런 논조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크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뭔가가 놓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오늘 또 목포에서 큰 사고 친 손혜원은 또 한마디를 합니다. 홍준표님 많이 놀라셨죠? 해가면서 왜 서울에 올라와도 국회의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래통합당의 공관이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 측을 옹호해주고 있어요, 손혜원이. 그게 왜 그런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홍준표가 문재인 정권의 성역인 양산을에서 김두관을 꺾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측에 서가지고 완전히 민주당이 황교안을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페북에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횡포라든가 또 나동현 전 양산시장의 배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거죠. 이 점검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안에 숨어있는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이 정치판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기에는 복선에 복선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김영호 선에서 알 수 있는 선이 있고 그 뒤에 또 꿍꿍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홍준표 전 대표는 분명히 황교안 체제가 나를 가지치게 할 거다, 이거를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고향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다. 그러면 그게 뭐냐? 결국은 PK 쪽을 지키는 선에서 가겠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에서라기보다도 지금 우파가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 일단 낙동강 벨트부터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김무성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PK 내지는 TK 쪽을 지킬 만한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권 주자급에 황교안이 어딥니까? 황교안이 용산구 서계동 출신이거든요. 또 오세훈도 서울 출신이지 않습니까? 좌파 쪽은 TK나 PK 출신의 대권 주자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파에서는 TK나 PK 쪽에서의 대권 주자급이 지금 현재 거의 괴멸된 상태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지금 후발주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굽니까? 홍준표가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가 TK 또는 PK 쪽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PK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쪽에 내가 출마를 하겠다고 내려갔더니 황교안 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준표가 거기 내려갔을 때는 무소속도 감안하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빼내기는 빼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빼내느냐? 우선은 김영호 측에서는 뭡니까? 계속 서울 험지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홍준표에 대해서 겁쟁이 이미지를 계속 씌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홍준표와 이제까지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이 나동현이거든요. 나동현이 황교안의 특별 보좌관 아닙니까? 특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동현을 시켜서 홍준표를 회유를 하는 겁니다.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양산으로 오시면 된다고 말이죠. 양산으로 오시면은 제가 선거 대책 본부장 맡아갖고 제가 그냥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전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성의를 보이는 척 하는 거죠. 밀양까지 가가지고 우리 서울로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나랑 오랫동안 또 좋은 관계도 맺고 있고 지금 양산을이 김두관이 내려와서 확실하게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 낙동강 벨트를 지키는데 여기가 크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차제 나동현이도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여기서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양산을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꼼수가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황교안, 박완수, 고성국 측이나 이쪽에서 뭔가 꼼수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동현에게는 아무리 황교안 특보이기는 하지만은 모든 정보를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나동현에게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 거기 밀양에 있게 하냐. 최소한 양산 정도로는 오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동현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이거죠. 확실히 홍준표를 빼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자꾸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양산시장 나가기도 바쁜 사람이 왜 홍준표를 양산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짐을 더 지으려고 하냐고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음모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의심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동현 양산시장은 그 정도까지밖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사무실도 방문해가지고 계속 선거 대책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거기서 정보가 또 계속 파악이 됐겠죠. 돌아가는 상황이. 그리고 김용호는 뭐냐 하면은 일단 홍준표를 빼내는 데는 성공했다.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양산으로 뭔가 줄 듯 말 듯 계속 또 시간을 끌면서 어차피 지연작전을 하는 게 최대의 목적이니까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다시 또 서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로 와라, 서울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용호가 약간 또 꺾였을 수는 있어요. 너무 내가 심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황교안이 있고 내 친구 K 있고 박완수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왜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당신도 당근을 먹으려면은 이 정도 협조는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김용호를 압박했을 게
거의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호도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니 어차피 서로가 짝짝꿍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홍준표 전 대표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대항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동현이를 또 설득을 하는 거죠. 나동현이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차피 양산시장도 지금 대법원 선거 연기로 이거 연기됐으니까 국회의원으로 나가라. 너 국회의원에서 떨어져도 다시 양산시장에 나갈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냐. 한번 붙어봐라.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김두관이도 힘을 못 쓴다. 이 기회에 너도 국회의원으로 진출해봐라. 박한수도 봐라. 창원시장으로 있다가 국회의원 하니까 이제 사무총장도 하고 권력도 높아졌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꿈을 이제는 꿔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의 어떤 방침에 어긋난 행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양산시장에 출마하는 것도 공천 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슬슬 들어가는 거죠. 나동현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동현이 그래도 홍준표라는 사람한테 기가 눌려서 있으니까 홍준표를 또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홍준표를 압박해서 나동현과 일단 하여튼 뭐 허울 좋은 경선이든 뭐든 경선을 하도록 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컷오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나동현에게 경선은 그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신청을 하는데 이미 뭡니까? 뒤로는 말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형식상의 경선이 아니라 완전히 홍준표를 죽이기 위한 어떤 음모적인 차원에서 경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히 어떤 협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선에서도 혹시 또 불리할지 모르니까 또 언론에 설을 흘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차라리 양산을은 나동현이 신청을 했으니까 나동현 주고 홍준표는 차라리 딴 데를 우리가 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또 설을 흘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김을 빼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는 거기에서 격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권 주자를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나동현을 동원해서 일단 홍준표 전 대표와 경쟁을 시켜가지고 컷오프를 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숨은 그림은 뭘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숨은 그림은 이겁니다. 나동현과 홍준표 전 대표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경쟁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나동현 양산 전 시장은 양산 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동현이 도와주면은 홍준표 전 대표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는 맞거든요. 더군다나 양산이 허음제 아닙니까? 김두관이 지금 내려가 있고 문재인의 알게 모르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문재인 양산 사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면은 첫 번째는 홍준표 전 대표가 거기서 컷오프가 돼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홍준표 전 대표가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사이가 나빠지니까 뭡니까? 지원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믿지를 못하는데 나동현이 돌 수가 있고 홍준표 전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면은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홍준표 전 대표는 양산의 기반은 없잖아요. 물론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양산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 풀뿌리, 그 밑에 풀뿌리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아직 확실하게 챙기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 거기를 원래 나가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뿌리 조직이나 그 밑바닥 민심에 대한 것은 나동현 전 시장의 도움을 받으면 확실하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갈라놔서 홍준표가 극단적인 경우에 공천을 받더라도 이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공천을 하게 하고 나동현과의 사이를 극단적으로 틀어놓게 되면은 그 짧은 시간에 밑바닥 민심을 다 잡기가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랑 접촉해서 누구랑 해야 이 어떤 내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쉽게 전파할 수 있나, 이런 것 자체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꼼수가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게 하면 표면으로 드러나는 부분, 숨어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홍준표를 확실하게 양산을 해서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거기를 홍준표의 정치적인 무덤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음모를 꾸민 게 아닌가, 저는 그러한 분석을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미래통합당 전 대표가 드디어 최종 컷오프 됐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컷오프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김영호 공관위가 미치지 않은다며야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제가 예상을 했던 바와 같이 황교안은 홍준표와 대결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교안은 온실 속의 화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 당선될 때부터 당에게 물어보고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당이 누굽니까? 고성구, 김현장 이런 사람들이 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의 자유의지로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뒤에서 이권을 찾는 사람들이 황교안을 놓치고 나면 이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파리 하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감싸면서 진박 감별사 노릇하면서 횡포를 부리듯이 이제는 진왕 감별사가 생긴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 홍준표 같이 바른 말을 하는 분이, 또 바른 길을 가는 분이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쪽을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담합이 돼가는 도중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홍준표한테 당할 수가 있다. 왜?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정계 개편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확실하게 후환이 없게 하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 나동현을 출마시키게 해서 마치 경선이 있을 것처럼 유도를 했다가 또 홍 대표를 다른 데로 보낸다고 했다가 비밀까지 탄로가 나니까, 자기들이 협잡질한 것이 비밀까지 탄로가 나니까 2판 4판 그냥 컷오프를 시킨 겁니다. 나중일은 나중일이고 우선 살고 보자 하고서 홍준표를 컷오프를 시킨 겁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향해 야비한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공천 탈락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공천 탈락에 대해 야비한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MBN과의 통화에서 경남 양산을 공천 작업은 자신을 고향에서 빼내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며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홍 전 대표는 무엇이 홍준표다운 행동인지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와 함께 컷오프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고향인 경남 거창과 합천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고향 민심은 공관위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에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선의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도 공천 배제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며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치는 등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치르게 됐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면서 김 위원장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수면 위로 떠오른 공천 잡음이 총선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